예, 안녕하세요. 뽀프입니다. 오늘은 직업병에 대해서 말해볼까 해요. 무슨 직업병이냐. 제가 언제나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 저한테 있어서 되게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저는 사회라는 걸 보는 그런 관점이 누군가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편히 살고 불편하게 살고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다 상대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당장 지금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그냥 가고 싶은 데를 이제 편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해봐요. 이제 그 내가 속한 대륙에서, 그래서 그 대륙을 그냥 마음껏 뭐 고속철도를 타고 뭐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얘는 이제 자기 원할 때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괜찮은 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약간 동경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이 그걸 누리고 있다면 사람들은 또 되게 재밌는 게 우리 대륙 안에서만 가는 애 말고 다른 대륙으로 막 뭐 세계 여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서 여행한다던가, 그러니까 남들은 다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남들은 다 할 수 없는 그런 걸 또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 나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거를 그냥 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생각을 하지만 내가 못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거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뭐 성공했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냥 편하게 산다라는 개념도 그런 거하고 많이 맞아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상대적인 건 뭐냐면, 저가 이제 뭐 어린 시절을 자라날 때 한국에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고 살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한 가족에서 쓰는 돈을 보면은 뭐 외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주로 밥을 집에서 먹었으며, 뭐 전기비 아끼자고 밤에 불 끄는 일도 잦았고, 사실은 뭐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있나, 뭐 전화값 아까워갖고 뭐 전화도 안 쓰고 막 이런 거를 다 겪고 자란 때거든요. 이게 제가 무슨 전시에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자랐던 거고, 이제 아날로그에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 기기를 가지고 있고, 그게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뭐 스마트 기기라는 게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 쓰는 것보다는 그냥 놀려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보다 확실히 사람들이 잘 즐기고 잘 놀고 자기 문화를 다 영위하면서 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누구나 지금의 상황을 한 20년 전쯤, 30년 전쯤하고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굉장히 나는 인생에 행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남들 다 하는 거는 나도 당연히 하니까 그냥 대단스러우지 않고, 그냥 나보다 뭔가 더 많은 걸 하는 사람들을 보고 동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보다 뭔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뭐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뭔가 더 이제 그런 거를 뭐랄까 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여력과 시간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시간적인 여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좀 더 생겨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경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걸로 시간을 살 수가 있거든요. 뭐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서 내 시간을 줄이는 법이나 이런 법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예전 사회는 당연히 무슨 뭐 귀족 사회, 뭐 계급 사회여갖고 이제 계급이라는 거, 신분이라는 게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회였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확실히 경제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사회에서 내 위치를 좌지우지하는 거고, 그걸로 수많은 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이제 시간도 남고 뭔가 이렇게 뭐 남들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왜 자꾸만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라고 얘기하냐?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사회는 어차피 경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엄청 잘 살면 좋겠지만 여태까지 사람의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어찌 보면 포유류에 속해 있는 그런 동물적인 뭐 DNA를 봤을 때 언제나 남들보다 뛰어나면은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또 인정을 받는다 그래요. 존경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이를 보고서 사람들이 아 이게 편하게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보다는 뭔가 나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금수저론을 빼놓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이루느냐에 따라 경제권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더 인정받고 더 잘해야만은 자기가 더 많은 재화를 가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럼 그만큼 또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와 똑같은 얘기로 어떤 학자가 한 말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돈을 가져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돈이 있으면, 뭐 재화가 있으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시간도 그만큼 내가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뭐 여태까지 역사를 봐도 사회에서 인정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행복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는 일에서 잘하고 인정을 받으면 그만큼 돈도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 일을 좋아하면은 저는 이제 뭐 제 일을 하고 나서 와서 회사를 가든 뭐 자기 일을 하든 그 다음에 오늘 일이 너무 재미없었으니까 뭐 친구를 만나 놀아야겠어, 딴 거를 해서 좀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적어져요. 그만큼 돈 쓸 일도 적어지고 시간을 낭비할 일도 적어져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흔히들 사회에서 말하는 일중독자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해갖고 이제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일에서 돈도 벌고 즐거움도 찾는 걸 보고 일중독자라 그런다면은 저는 그거는 그냥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차피 불만이 없고 내가 일을 해서 재밌고 내가 일을 해서 뭐 그에 따른 돈도 들어오고 그 돈을 쓸 일도 없고 돈이 쌓임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나의 자유를 찾는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 하기 싫은 일이 나오면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컨트롤도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일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하고 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쏟아붓는 시간과 쏟아붓는 열정과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으니까 가서 효율적으로 할 생각하고, 아니면은 뭐 어찌 보면 이것도 야근일 수도 있는데 회사에 없더라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좀 낫겠다, 집에 가서 생각을 하고 나서 다음날 회사 와서 또 그걸 하면은 남들보다 몇 배 빨리 나가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서도 일이 일상생활에 되게 많은 중요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일하고 관련돼서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일상에서 얻는 경험조차도 자기의 발전,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뭐 내적인 뭐 영적인 발전이 게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 인정하는 가치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는 발전이겠지만, 그런 발전을 더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솔직히 많이 봐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상에서 모든 거를 일로 보게 된다.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렌더링 엔지니어링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냥 그래픽 프로그래머를 되게 오래 했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래픽 프로그래머로서 가졌던 직업병이 드디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프로그래머 안 한 지 좀 오래됐고, 그 대신 요즘은 딴 거를 보고 있죠. 이제 뭐 사람들을 보면서, 패턴을 보면서 저건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구나, 뭐 이런 패턴이 보이는구나, 머신러닝이 맞는 거구나, 아니면 뭐 다른 엔지니어링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딱 보면서 어떤 제품을 봐도 내부로 이렇게 만들어 돌렸겠구나. 요즘 이렇게 아키텍트 쪽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그런 걸로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어찌 보면은 되게 사람들의 이제 행동을 분석하고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나름적으로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원래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픽보다는 또 나름대로 또 다른 희열을 느끼는 부분인데, 그래픽 프로그램을 할 때 얘기를 돌아가면은 옛날에 저희 집 앞에 보면은 이제 캐나다는 단풍나무가 많으니까 단풍나무가 쫙 있어요, 가로수를 따라. 그래서 이제 막
여름에는 단풍나무인지 모르지만 가을엔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막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다 단풍나무들이 뭐 약간 녹색도 있고 거기서 이제 단풍이 졌으니까 이제 약간 단풍색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막 보고 있다가 저 뒤에 있는 나무 하나가 유독 말도 안 되게 나뭇잎이 새까만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무는 다 녹색인데 아니면 약간 단풍색 그거 하나만 새까만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원래 신경을 안 쓰거나 저건 까만 색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보고 나서 처음 들은 생각이 저긴 텍스처가 안 입혔구나. 그 생각이 들고 나서 존나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있었고 두 번 이거는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죠. 하도 거기 빠져서 하니까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한동안 밖에 나가서 걷다 보면은 저녁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손을 보면은 이 손의 색깔이 되게 푸르르스름해져요. 왜냐하면은 해가 이렇게 지기 조금 전에 하늘이 되게 파랗거든요. 약간 보라색, 파란색. 그러면 그 하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광원이 돼요, 사실은. 왜냐면 빛이 거기 히트한 다음에 거기서 산란돼 갖고 그 색을 만든 다음에 그게 우리 지구에 색을 쏴주거든요. 그럼 제 손을 봐도 제 손이 위는 그렇게 약간 파랗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색을 받아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공원에 가면은 공원에 잔디밭이 여긴 많아요. 한국도 많겠죠, 요즘은. 잔디밭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 턱 같은 데나 이런 팔 밑이 다 녹색으로 보여요. 그럼 빛이 반사가 되어 들어오니까. 아니면 제가 만약에 노란색 옷을 입었을 때 밖에 밝은 날에 나가면 노란색이 옷에서 반사해서 턱에 나와서 다시 노란색이 보인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되게 신기하고 되게 많이 연구라고 해야 되나?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빛이 공식이 어떻게 돼서 이 빛이 반사가 돼서 이렇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고, 막 바닷가 가면 저 밑에 바닷가 가면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얀색 보였다가 왜냐면 빛이 예각이라 그러나 그렇게 반사가 되니까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저거를 엔진에서 시뮬레이션 하려면 어떤 짓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세상을 되게 경이롭게 바라봤던 때예요. 그때는 세상 모든 거를. 그리고 지금 제 비디오를 보면은 이쪽이구나. 이쪽에 보면은 저기 약간 쇼파 옆에 노란색이 보이잖아요. 제가 해가 이쪽에서 와요. 지금 해가 이쪽에서 오는데 저 쇼파 옆에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노란색 후디가 걸쳐져 있어요. 그럼 저기 노란색 후드티를 반사를 해갖고 쇼파의 저색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랬어요. 그냥 문틈으로 나오는 빛을 보는데 밑에 카페트가 깔려 있으면 카페트 위에 그 뭐라 그러지? 마이크로 퍼셋이라고 하나? 마이크로 그 서피스에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하잖아요. 그럼 빛이 투과하는 것도 있고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피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옆에 빛 비칠 때 보면은 피부가 약간 투명해 보이는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그럼 그런 거 막 사진 찍어 놓고 보고 있고 고민하고 이러던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스탠리파크에 야경을 한번 보러 갔는데 그때도 빛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래픽 프로그래머 제대로 간든 지 한 3, 4, 5년 만에 드디어 그 직업병을 없앴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일단 일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서도 이제 그거에 따른 뭐라 그럴까 다양한 직업병이 보이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 패턴 분석하는 거라든가 사람 관찰하는 거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패턴을 예전부터 좀 봤는데 이제 머신러닝 배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패턴을 보고 있고 앱 같은 거를 봐도 그 뭐라 그럴까 그 데이팅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열심히 깔아봐요. 깔아봐서 그것도 패턴을 분석을 해봐요. 제가 이런 결과를 냈을 때 그러니까 뭐 좋아요 싫어 이런 게 있으니까 틴더 같은 경우에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더 잡히나 과연 얘네는 어떤 패턴으로 사람을 매치하고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데이팅 앱에 들어가면 데이팅을 할 목적이 아니라 사람 관찰하고 스토킹인가? 그래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할지 말지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 대단해질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도 그건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 부분에서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뭐랄까 자기 일상생활에서 하고 사는가.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제가 아는 예전에 아티스트 한 사람은 사람을 볼 때마다 이제 근육을 봐요. 근육 같은 거 모델링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근육 같은 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어깨에 있으면 좀 만져보기도 하고,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좀 변태 소리를 듣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밖에 나가면 사람들 표정을 스케치해갖고 막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에 비해 이거는 약간은 쓴소리일 수 있는데, 게임 개발자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게임을 연구해야 되니까 게임을 해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정말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는 게 좋은데 일단 난 게임을 해도 나는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변명을 대고 싶어서 그냥 대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물어보면 나와요. 야, 이 게임이 대단하다. 그럼 왜 대단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기가 분석을 하고 뭐 하고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대단해질 사람들이지만, 그냥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하는 게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임, 괜히 쓸데없이 막 그 뭐라 그럴까, 게임 룰을 분석해서 자기가 게임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에서 뭐를 생각을 해갖고 이런 게 있구나를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게임 룰이 말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이 룰에서는 이게 최고야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냥 그 게임에서 1등을 찍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프로게이머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봤던 사람 중에 자기 일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생활 패턴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뭘 하나 봐도 자기 일에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생각하고 그런 고민하는 자세들. 그에 비해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사실 정직하고 좋아. 아니면 그냥 핑계가 많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게 내 인생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상관관계는 없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일중독이라던가 직업병이라는 거,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엄밀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닐 거예요. 그냥 얘는 일을 좋아하고 너 왜 이렇게 일만 좋아하니? 너 일중독이야. 그만 나보다 나아지는 걸 멈추고 놀면서 나처럼 멍청해지려 이러려고 이렇게 따구리 치려고 하는 거, 그 일중독이라는 거 같고, 직업병은 뭐 그냥 장난처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내 직업병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어가 좀 그렇게 뭐 이중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의학적인 용어의 직업병과 뭐 일중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합리화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의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들 장난처럼 쓰는 용어, 아니면은 그런 용어에서 제가 볼 때는 일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에 열정적일 수 있다는 게 되게 멋있고, 그리고 그 열정적인 게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일단은, 그리고 직업병이라는 건 제가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자기 일을 정말 좋아하는가, 정말 이거를 정말 좋아서 하는 건가,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건가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이 비디오를 만들 생각 없었는데 아까 비디오 키다가 여기 있는 노란색 보고 나서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예, 포프였습니다.